과거에는 암스윙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약간 활처럼 쉬는 C처형의 스윙을 많이 했는데 허리 부상도 많이 오고 팔의 움직임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 관절 쪽에도 무리가 많이 오더라고요. 클럽을 움직임을 줄이니까 팔의 움직임이 줄고 몸의 움직임으로 가니까 샤프트가 이렇게 들어올 때 휘어지는 이 텐션이 굉장히 공에 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조디악 골프 아카데미 원장 KPGA 투어 프로 이범조입니다. 저희 아카데미는 서울경제 골프 매거진에서 우수 아카데미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문현희 프로, 김민희 프로, 이소영 프로 등 여러 선수들을 배출해냈습니다. 현재는 다수 프로들과 이제 주니어 선수들을 비롯하여 최연소 국가대표 이정현 선수를 함께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리베라 컨트리 클럽의 특성상 숏게임장과 퍼팅 그린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골프 시작은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이제 골프를 시작했고요. 골프를 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제과 기술을 좀 배웠어요.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형의 권유로 골프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장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골프를 시작하게 돼서 한 4년 정도를 하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봤을 때 이제 1차에 이제 세미 테스트를 이제 확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2년 정도 터울을 줘서 한 6년이 좀 안 돼서 이제 PJ까지 제가 획득을 했지요. 그리고 시드까지는 또 한 6년, 한 2, 3개월 정도. 선수 시절에는 제가 이제 처음에 골프를 시작할 때 독학으로 골프를 했기 때문에 스윙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취약했었죠. 그래서 엘리트 선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시합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뒤처졌어요. 그래서 투어 생활을 한 10년을 했는데 중간 정도까지는 좀 올라가다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뼈 아픈 경험을 많이 했죠. 지도자를 하려고 했던 마음은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먹고 이제 30 한 중반 정도 되다 보니까요. 이제 결혼할 나이도 됐고, 그때는 이제 시합을 뛰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레슨도 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 그 시합에 대한 경비를 레슨을 통해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 좀 나이도 먹고 결혼할 시기도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시합을 다니는 것보다는 이제 오히려 지도를 하는 게 좀 낫겠다, 후배 양성으로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해외를 이제 미국을 한 2번을 정도 이제 갔다가 이제 공부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나 이제 해외에서는 그 세미나들을 좀 많이 다니면서 견문을 많이 넓혔죠. 레슨 철학은 이제 주어진 그 환경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게 저는 레슨 철학이라고 봅니다. 뭐 어떠한 것을 보여주려 하는 쇼맨십이 아니고, 사실 그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서 있는 시간이 많아서 사실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때로는 이렇게 좀 들어와서 이렇게 사무실이 있어서 좀 앉았다가 이렇게 쉬고 가고 싶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본인의 그 큰 성장을 위해서 다 와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도 저한테 맡겨놨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좀 힘들다고 해서 앉아있고 그런 거는 제 스스로가 마음적으로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있는 곳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그리고 제가 옛날에 투어를 뛰면서 메커니즘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온 이유도 뭔가를 더 발전하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걸 제가 몸소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이들한테 또 힘들더라도 또 하나라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는 그런 게 이제 저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골반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 상체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골반이 앞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상체가 이렇게 컨트롤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골반이 백스윙 때 이렇게 뒤로 빠져서 다시 원위치가 되고, 이 반대쪽 골반이 뒤로 가서 여기에 움직임에 의해서 이 상체가 움직여지는 쪽을 전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게 약간 이런 슬라이딩 하는 것보다는 이 코어 자체의 움직임이, 이 코일링이 커서 그 오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치는 게 저는 그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다 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체형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부분은 또 유연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유연성이 또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학생들이라고 해서 다 유연성이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가동 범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술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잘 지도를 하지만 외부에 있는 그 전문 트레이너 선생님을 이렇게 같이 연계가 돼서
안 되는 부분들을 그쪽하고 이제 서로 공유를 해서 자문을 구하죠. 그래서 얘가 어떤 학생이 이 골반이나 이쪽이 가동 범위가 좋지 않은데 이쪽이 좀 부족합니까? 이쪽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코치님이 와서 이렇게 애들 운동을 시켜보면 움직임이 계속 바뀌고 있죠. 근데 어린애들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이런 쪽을 만지면 그래도 가동 범위가 빨리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안 되는 부분 쪽은 그런 부분 쪽으로 충당을 많이 또 하고 있죠. 또 세계적인 선수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스윙이라는 게 이렇게 변화가 올 때는 이런 움직임이 기능이 조금 뭐 아니면 부상이 오거나 아니면 뭐 잠을 잘못 자도 좀 이렇게 몸이 움직임이 좀 잘못되면 그게 바로 스윙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일 많이 보는 건 그래서 이제 가동 범위를 많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속 그 다른 외부 트레이닝 선생님하고 교류하면서 같이 이렇게 좀 잡아 나가고 있죠. 그게 너무 오히려 이제 안 좋은 잘못된 동작일 경우는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 알고 있는 그 제가 옛날부터 뭐 배웠던 이런 것보다도 지금 그 스윙에 대한 트렌드가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또 바뀌어가 있는 반면에 그 외부에 있는 그 코치님, 그 지금 제가 같이 연계하는 그 코치님도 외국을 다니시면서 계속 공부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공유하면서 이거는 맞고 틀리고 그러니까 제가 잘못 보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제가 또 자문을 구해서 서로 이렇게 공유가 돼서 그 범위 안에서 제가 지도를 하죠. 근데 이 학생은 안 됐을 때 왜 안 되는지에 이게 강압적으로 밀고 네가 안 되는 거라는 것보다는 이 학생이 안 될 때는 뭔가가 있구나 그럼 제가 다시 생각을 해줘. 그리고 다시 한번 짚어보고 또 자문을 구해서 해보고 그래서 이제 조금 잘 될 수 있도록 풀어 나가려고 많이 하고 있죠.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멀리 뛰기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단 어드레스 약간 구부리는 자세가 있겠죠. 이 자세에서 올라갔다가 한 번 더 눌렀다 뛰는 걸 좀 선호를 하는 거죠. 가리키는 지도자마다 약간 메커니즘이 다르지만 제가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지금 이렇게 어드레스 상태에서 백스윙 때 약간 눌렀을 때 몸이 그 다음에 튀어 올라온다는 얘기시죠. 그럴 때 배치기를 할 수 있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배치기라는 거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윙을 클럽을 지금 이렇게 왔을 때 인아웃으로 가느냐 인투인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약간 여기가 달라지기는 하는데 회전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스피드가 나오고 비거리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몸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앉은 상태에서 점프하면서 이렇게 턴을 하는 거죠. 목적은 올라오는 힘에 의해서 이제 속도를 붙이는 게 원리인데 여기서 이제 앉는 거는 올라갔다가 앉았을 때가 저는 더 에너지가 더 이렇게 펌프가 더 이렇게 확 올라오거든요. 이 몸에 이렇게 조금 이상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 숙인 상태에서 돌게 되면 오른쪽은 그냥 자연적으로 올라가야 하는 게 맞죠. 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데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쉬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제 영상을 학생들 주니어 영상들을 올리는데 주니어 스윙들을 많이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아이들 영상을 올려서 이제 보시라는 취지로 올렸는데 그 영상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올리시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시간이 안 되고 이제 한 1분에서 길으면 2분 정도에서 그냥 아이들 스윙 영상만 올리는 그래서 의사 전달이 잘 안 돼서 좀 어렵게 보일 수는 있겠죠. 과거에는 이 허리를 좀 많이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팔을 많이 돌리는 그 암스윙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약간 활처럼 쉬는 C처형의 스윙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옛날 가리키면서 저 또한도 힘들었지만은 그 가리키는 주니어 학생들의 허리 부상도 많이 오고 팔의 움직임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 관절 쪽에도 무리가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골프를 지금 한 30년 넘게 쳤는데 제가 스윙을 좀 바꾼 것도 최근 한 3년이 안 됐어요. 여태까지 한 27년 동안에 왔던 그런 스윙의 메커니즘을 다 이렇게 버렸어요.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이 아니 왜 공을 이렇게 잘 칠까 저 사람들은. 근데 그 분명하게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가 뭔지는 제가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스윙에 대해서 이게 몸통 스윙에 대해서 조금 약간 그 힘을 쓰는 원리라든가 몸통 스윙을 좀 접하면서 이게 방향성이 좋고 과거에는 클럽을 이렇게 릴리스를 줘서 클럽을 컨트롤을 했는데 지금은 클럽의 움직임을 좀 최소화해서 몸의 움직임으로 해서 이 페이스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방향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클럽을 움직임을 줄이니까
팔의 움직임이 줄고 몸의 움직임으로 가니까 이 샤프트가 이렇게 들어올 때 휘어지는 이 텐션이 굉장히 공에 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지지스윙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윙들이 있는데 좋다 나쁘다는 그거는 이제 그 배우자 하는 그 아마추어나 선수들이 선택할 사항이지만은 맞고 틀리보다는 좀 다른 개념.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그러면 배우는 사람이 여기 가서 배울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배우신다고 하면은 이쪽에 가서 한번 포인트를 한번 배워보고 또 이쪽에서 한번 배워보고 그래서 배웠을 때 이제 자기만의 색깔을 본인이 찾아서 나는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가 좋고 이쪽이 좋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LA 쪽인가 그쪽에서 이제 주니어 선수들 많이 지도하고 있는 프로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이렇게 이제 세미나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트랙맨 같은 경우는 선수들을 레슨을 할 때 그 숫자의 개념을 가르쳐 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수치상으로 이렇게 보는 거는 지도자가 얘를 가르칠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서 그런 것만 지도자가 가지고 있지 얘를 이제 데리고 와서 네가 트랙맨 수치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했다 하는 거는 계속 보여주게 되면 아이들이 내가 감각적인 기능을 살려야 되는데 숫자적인 수치 개념으로 가다 보면 자기만의 스윙이 없어지는 거죠. 거리나 방향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은 되지만 너무 많이 보여주거나 이렇게 조금 하는 거는 조금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장점은 또 뭐냐면 이제 그 실내에서는 연습을 할 때는 공이 구질이 안 보이니까 그런 데서는 좀 많은 피드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웨지 같은 경우는 이 거리 연습할 때도 효율적으로 많이 볼 수도 있고 또 요새는 뭐 퍼팅 기능까지 돼 있어서 그런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장단점은 뭐 오히려 이런 쪽으로 하면 장점이고 너무 이게 과용하지만 않으면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그립을 쥐실 때는 이 손등이 내가 팔을 밑으로 떨어뜨렸을 때 나오는 그 모양대로 그대로 그립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렇게 배웠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립을 이렇게 이 상태에서 들어가는데 이 그립을 이렇게 잡게 되면 이 스윙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스윙을 했을 때의 내 이 손등은 본래 위치로 찾아오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클럽이 들어갔다가 내가 본래 위치로 찾아 들어와서 페이스가 닫혀서 훅이 발생이 될 수 있고 스퀘어 그립으로 되어 있는 손등 모양이 약간 이렇게 이쪽으로 가 있게 되면 클럽은 맞을 때 다시 이 자세로 오면서 페이스가 열리거든요. 근데 주니어 같은 경우는 어린 주니어나 여성 골퍼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잡을 때 조금 약간 스트롱을 잡으셔도 괜찮은데 일반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립을 가급적이면 팔이 떨어진 모양대로 그대로 잡으시는 게 내 몸에 맞는 그 그립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제 멘탈이 약한 선수들도 많이 보긴 했습니다. 근데 스윙이 잘 나오고 이제 스코어가 잘 나오면 멘탈이 필요 없는데 심리적인 거나 이게 멘탈적인 거는 뭐 90개 100개 치는 선수한테 아무리 좋은 멘탈 훈련을 시켜도 거기에서는 기술적인 게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어렵겠죠. 근데 상위권에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약간 문제가 생길 때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스윙이 얘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는지 아니면 스윙 얘가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 기준을 볼 때는 멘탈이 잘못됐기 이전에 저는 스윙을 먼저 보죠. 스윙을 보고서 이게 문제다고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받아들여서 굉장히 좋아지는 사례들이 좀 많아 있었고 그 스윙이 좋은데 성적이 바로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자문을 구하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안 될 경우는 외부적인 자문을 또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골프를 가리키는 지도자지만 뭐 예를 들어서 몸에 대한 이런 거라든가 뭐 아니면 그 심적인 이런 부분은 또 전문가들 통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얻는 게 또 어떻게 하나로 보면 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에 가 있는 김민희 프로가 있는데 그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 그때 이제 개인전 단체전 금메달을 땄는데 이 선수가 이제 그때부터 좀 해외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외국 시합을 나갔을 때에 그 대회를 하는데 상위권에 들었어요. 그래서 갤러리들과 이제 TV를 시청한 사람들이 스윙이 그때는 너무 좋았고 또 신선했고 동양 선수가 와서 그렇게 성적을 내는 거에 대해서 큰 이슈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그 김민희 선수가 어떻게 훈련을 해서 좋은 스윙을 가지고 큰 선수가 되는지 김민희 선수를 가리키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한국 선수들이 여자 프로든 남자 프로든 지금 많이 와서 이제 해외에서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나오는지를 궁금해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그때 저한테 오기 전에 한 8개월 정도 골프를 배우고 왔는데, 그때는 뭐 어린 초등학생이지만 키도 컸고 몸집도 좋고 또 스윙도 굉장히 파워풀했고 또 하고자 하는 열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욕심도 많고 꼭 나중에 성공하겠다는 그런 그 어린 나이지만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제 큰 선수가 지금 돼 있지만 그 어릴 때 그 모습이 지금에 와서도 바뀐 게 하나도 없이 자기의 그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꾸준히 계속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때 잠깐 왔을 때 연습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쉬지 않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타석에서 나오지도 않고 옆에 이렇게 누가 지나가면 보통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안 쳐다봐요. 타석에 앉으면 월간지나 주간지 같은 잡지책이죠. 그걸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기는 크면 타이거 우즈랑 한번 내가 같이 한번 플레이해보고 싶다고. 그냥 저 선수처럼 나는 PGA 가서 큰 무대에서 내가 열심히 한번 뛰어보고 싶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그게 거짓말처럼 안 들리더라고요. 그게 연습하면서 그 행동으로 그냥 나타나 있어요. 얘가, 이 학생이 크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릴 때 그 모습이 성적 큰 선수는 분명히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죠. 어렸을 때 스윙이다 보니까 이제 이 몸의 이 근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성장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팔의 움직임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팔이 많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임이 컸고 머리가 이렇게 세게 치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이렇게 약간 뒤로 눕는 현상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팔을 조금 더 움직임을 좀 더 이 몸에다가 이렇게 같이 어깨하고 팔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움직임을 좀 팔의 영역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가 이렇게 좀 떨어지는 부분도 조금 더 약간 코어 쪽으로 움직여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보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선수들이 잘하면 정말 잘하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더 잘할 것 같거든요. 근데 잘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안주를 하는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딱 정해놓고서 내가 할 것을 꾸준히 하면서 뭐 일단 샷도 해야 되고 숏게임도 해야 되고 뭐 체력 관리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약간 느슨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좋은 레슨도 있지만 또 훌륭한 코치들도 많이 와 있고 그래서 그런 레슨들이 조금 요새는 트렌드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의 이제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좀 더 배우는 것도 끌어올리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하더라도 쉴 때는 딱 쉬어주는 게 너무 혹사시키지 말고 그런 부분만 이렇게 잘 이렇게 조화가 된다면, 또 밑에는 너무 아이들이 일찍 시작해서 치고 오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더 열심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던 그런 경험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대의 흐름이 이제 스윙이라는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쪽에 AL에는 그 프로님이 계신데 거기다 배워서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 거기 프로님은 이렇게 가리키는데 프로님은 좀 다르네요. 그러면 지도자가 거기는 그런 식이고 좀 거기는 뭐 좋지 않아. 내게 맞아. 이런 거보다도 거기 프로님은 이렇게 가리키는 스타일의 프로님이고 나는 이렇게 가리키는 스타일이고 스타일이 다른 거고, 그러니까 스윙에 대해서 좀 다방면으로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좋고 나쁘를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점이 레슨을 했고 그다음에 나는 어떤 식으로 가르쳤는지에서 강압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니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것보다는 그런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지도를 할 때도 아이들이 따라 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배우고 또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좀 지도자들도 또 그런 기회가 생기면 그런 그 배움에 대한 장소에들 많이 움직여서 좀 다방면으로 조금 더 같이 아이들이 성장할 때
코치는 그 위로 더 올라가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올라가 있을 때 질문을 하면 거기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지도자들이 다 누구나 다 또 잘 하시겠지만 준비를 항상 잘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골프를 사랑합니다. 나에게 골프란 고향 같은 존재. 어렸을 때 주변에 골프장이 있었어요. 골프장에 가서 이제 공을 이렇게 주워 오면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 이만하게 나무를 잘라다가 풀 위에다 올려놓고 나무로다가 이제 공을 쳐서 높이 뛰어본 적이 있는데 푸른 하늘에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어릴 때 그런 기억들이 놀이 삼아서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골프장을 이렇게 나가면 또 이렇게 옛날 그 고향에서 했던 그런 것들이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항상 골프장을 가면 너무 편하고 친근하고 마음이 그냥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기분이 좋고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골프란 고향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